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은 톨킨이라는 작가의 유명한 판타지 소설이고, 사실 반지의 제왕이 이제 그 어떤 그 판타지 문학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바이블가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저기 언어를 전공한 유명한 교수면서 학자였고요. 그러니까 교수니까 이제 학자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반세장을 쓰면서 요정 언어 자체를 이 그 톨킨이라는 작가가 이제 요정 언어 자체를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문법이랑 이렇게 진짜 인간 언어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언어를 만들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아무튼 지금 판타지의 어떤 그 근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뭐 토목공사를 다 하고, 지금 판타지의 토목공사를 다 하고, 지금 그렇게 반지의 제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타지 문학들이 반지의 제왕을 착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뭐랄까 이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판타지 문학들을 만들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오크족도 나오고, 뭐 트롤도 나오고, 호빗도 나오고, 그 뭐 엘프도 나오고, 이게 이제 저기 그 다 반지의 제왕 이제 톨킨 작품 반지의 제왕에서 이제 다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반지의 제왕이 이제 근간이 됨으로써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러한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 여러 판타지 소설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유명한 어떤 이 문학 작품이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세계관도 굉장히 방대하고 정말로 그 상상력이 엄청나게 들어간, 그래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 그야말로 판타지 상상 속의 어떤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새롭게 재창조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작품이다라는 것은 아마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영국 문학이고, 영국 문학가고, 사실 뭐 영국은 이제 또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뭐 셰익스피어만 해도 상당히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어떤 문학의 어떤 이 토대라고 할까요? 큰 어떤 그 가장 거목 중에 거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반지의 제왕을 제가 이제 워낙 이러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지의 제왕을 제가 최근에 다시 봤는데요. 사실은 반지의 제왕 개봉 자체는 굉장히 옛날에 했었죠. 제가 아마 군대 가서 101호가 나왔을 때 제가 비디오로 빌려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로 빌려봤다가 보다가, 근데 이제 반지의 제왕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니라서 제가 이제 보다가 중간에 이제 졸았었는데, 그러고 이제 반지의 제왕은 이후 안 봤다가, 사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가지는 의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보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봤었는데, 그런데 역시 저하고는 워낙 안 맞아서 반지의 제왕 1 제가 예전에 졸았던 부분에서 또 똑같이 졸았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1은 좀 그렇지만 2부터는 재밌다 해서 이제 2를 봤는데 2도 진짜 저랑 안 맞고, 3가 초반에 약간 재밌다가 전투씬에서 약간 재밌다가 결국 또 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재미가 없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저하고는 정말 안 맞는 영화인데, 그러나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제가 재미없는 영화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제 그렇게 규정하기는 힘들죠.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역시 판타지 소설이다 보니까 반지의 제왕이 어떤 굉장히 긴 결국 동화책의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동안 이제 책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영화화 되었을 텐데요. 제가 이걸 책으로 읽을까 영화로 볼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상상력의 세계 그리고 어떤 판타지의 세계 속에서 영상으로 구현된 굉장히 어떤 영상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영화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예전에 영화로 보다가 중간에 한번 졸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책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봤었는데, 사실은 이제 꾸역꾸역 본 거죠. 저랑은 안 맞아서. 근데 이제 왜 저랑 안 맞냐 했면은, 이제 저는 이제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느꼈던 게 상상력은 출중한데 역시 이 동화책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어떠한 동화적 클리셰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어떠한 뻔한 느낌의 어떠한 동화적인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반지의 제왕이 어떤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드라마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판타지 소설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이 굉장히 긴 동화책, 짧으면 아동용 동화, 길면 판타지 소설,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닌가. 근데 사실 판타지 영화를 제가 쉽게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아시다시피 톨킨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데는 자기 친구가 먼저 썼던 판타지 소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것도 영화로 개봉됐었는데요. 뭐죠? 사자 나오고 하는 판타지 소설이 있었는데, 그 판타지 영화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돼서 사자 나오고, 그것도 꽤 유명한데, 어쨌든 그 판타지 소설을 누가 썼는데 그걸 보고 톨킨이 내가 더 잘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쓴 게 이제 반지의 제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지의 제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너무 긴 동화처럼 느껴지고 동화적 클리셰가 굉장히 많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프로도가 이제 아무튼 뭐 반지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반지를 용암에 버려버리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프로도가 이제 엘프와 함께 떠나는 그 장면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 샘에게 자기가 쓰다만 책을 주면서 마지막 페이지는 너에게 맡길게 하면서 이제 책을 건네주고 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동화적 클리셰 같다, 굉장히 진부한 느낌이 들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예전의 소설이고, 두 번째는 이 소설이 진부했다기보다 쓰여질 땐 참신했는데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 이제 이 소설의 어떤 형식을 많이 따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진부해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이제 많이 이제 아쉬운 드라마였다. 그러나 사실 그 영상미는 뭐 누가 봐도 최고의 영상미였다라는 부분은 이제 부인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일단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주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반지의 제왕에서 이제 반지 자체가 절대 반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절대 반지는 이제 소설에서는 이제 절대 반지로 나왔지만, 그게 이제 암시하는 바는 이제 절대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반지를 쥐는 사람은 어떠한 캐릭터였든지 간에 누구나 다 이제 굉장히 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말인 즉슨 그 절대 권력을 쥐인 자는 누구라도 타락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제 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영화에서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이제 좀 납득이 잘 안 됐던 게, 사우론이라는 그 악당이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절대 반지를 끼고 전쟁에 임하잖아요. 근데 절대 반지를 끼고 전쟁에 임했는데 더욱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손가락이 잘리고 이제 그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우론의 힘을 잃게 되어서 봉인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타나서 그 반지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 프로도의 모험이 시작이 되는데요. 반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절대 반지를 끼고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시작부터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이제 모순처럼 느껴지는 좀 삐끗한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할까요? 그리고 반지가 절대 반지라고 하는데, 막상 반지를 껴도 몸이 사라지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절대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프로도가 반지를 옮길 때에도 위기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위기상에 빠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반지를 끼게 되는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오는데, 반지를 껴도 그냥 몸만 사라지지 하나도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그냥 내 투명인간 만드는 반지지 그 이외에 별다른 의미 있는 반지처럼 느껴지지 않는데도 그것이 이제 절대 반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공감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생긴 것만 취하고 너무나도 약한 골룸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주인공이 이제 반지를 꼈는데, 주인공이 그 반지를 용암수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반지를 끼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찌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권력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반지를 꼈는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몸이 사라지죠. 그러나 골룸한테 잡히잖아요.
근데 절대 반지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골룸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골룸한테 이제 그 심지어는 손가락이 물려서 손가락이 그 사우론이 반지 잃어버릴 때처럼 손가락을 물려서 골룸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프로도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반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다시 한번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게 분명히 절대 반지고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반지를 꼈을 때 상당한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몸만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와중에도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보이잖아요. 몸은 사라졌지만 그거를 보고 골룸이 따라가가지고 프로도를 반지를 낀 프로도를 공격하면서 손가락을 잘라서 그 반지를 다시 뺏는다라는 이런 장면을 봐버리면은 사실은 절대 반지라고는 하나도 절대적인 힘이 느껴지지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애초에 사우론이 반지 끼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첫 장면에서 손가락이 잘려서 반지를 잃어버린다. 그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그 반지의 절대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데 사실 이런 거죠. 반지를 꼈을 때 몸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으나 상대방은 나한테 지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절대 반지의 이제 권력을 상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상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제러미 벤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떠한 철학자, 공리주의 철학자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이제 제러미 벤담이 제시했던 개념 중에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이 있죠. 파놉티콘이 뭐냐면 감옥 같은 거를 이제 디자인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유용하다라는 것인데요. 파놉티콘이 알다시피 한가운데 이제 높은 탑이 있고요. 탑 꼭대기에 죄수들을 감시하는 간수가 있고요.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동그랗게 쭉 둘러서서 각 감옥들이 있고,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이 탑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탑 꼭대기에 있는 간수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즉 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의 모습은 샅샅이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벤담이 제시했던 파놉티콘의 어떠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극히 죄수와 간수라고 하는 신분 차이, 권력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힘의 불균형을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상대방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나는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그러니까 이제 반지를 꼈을 때 내 모습은 안 보이지만 상대방의 모습은 나한테 여전히 보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권력의 격차를 그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지를 꼈을 때 내 모습이 사라지는 형태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파놉티콘의 구조물도 죄수들을 간수하는 간수는 위에서 다 죄수들을 들여다보지만 죄수는 그 간수의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구조물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반지의 제왕은 사실은 이제 철학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더 깊은 철학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찾아보자면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재밌게 저는 이제 워낙 반지의 제왕이 저한테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반지의 제왕을 재밌게 본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본 결과 그들의 답은 이제 어떠한 영상미, 그래서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래서 자기도 진짜 프로도와 함께 모험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에 있어서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반지의 제왕은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가 되겠죠. 진짜 뭔가 어떠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떤 굉장히 그래픽 좋은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그러한 어떠한 느낌을 받게 하니까요. 요즘 이제 그러한 게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화 같은 게임들 많이 있잖아요. 또 게임 같은 영화도 많이 있을 것이고, 반지의 제왕은 전형적인 그런 어떤 롤플레잉 혹은 시뮬레이션, 그러한 가상현실의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어떠한 측면에서 영화를 즐긴다면 굉장히 재밌는 영화일 수 있겠으나 거기에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의외로 상상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의외로 스토리는 좀 굉장히 단순한 듯한 느낌이고, 상당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니겠지만 지금 느끼기에는 상당히 이제 조금 진부한 느낌의 어떠한
이 어떠한 진행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 뭐랄까 판타지 영화가 좀 안 맞는 분들은 너무 긴, 아까도 말씀드렸던 너무나도 긴 어린이 동화책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서 스토리상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달프라는 캐릭터도 마법사인데, 마법사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해주고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간달프가 1000년을 산 걸로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하는데, 존중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나오던데요. 근데 그 간달프의 어떤 전투력이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거의 칼 가지고 검투사와 다름없이 이제 전투를 하고요. 어떠한 마법을 활용해서 어떠한 전투를 하는 부분은 뭐 살짝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어떠한 그 마법사의 어떠한 그 유용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이 과연 전투에서 어떠한 마법이 전투적인 느낌으로 전투에 있어서의 어떠한 전투 마법이 특별히 보여진 바는 없었기 때문에, 물론 뭐 독수리를 탄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장면들이 멋진 영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독수리를 타고 날아가서 이제 주인공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마법사로서의 어떠한 전투의 모습이 그냥 검투사와 너무 다를 바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그 간달프의 어떠한 마법사적인 어떠한 그 특징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곤도르 왕국이었나요? 뭐 거기였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전투를 하는데 엄연히 이제 정확히는 이제 섭정으로 나오던데요. 이제 왕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을 쥐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마법사 간달프의 명령을 그 군인들이 들으니까, 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그 간달프는 뭘까라는 생각을 들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그 아르곤인가요? 우리 주인공 아라곤인가요? 그 주인공 이름이 아라곤이죠. 아라곤이 이제 뭐 그 마지막에 이제 왕이 될 때에도 그 간달프가 이제 그 왕관을 씌워주는데, 그것도 도대체 간달프가 뭐길래 그 왕의 왕관을 간달프가 씌워줄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간달프라는 캐릭터도 그 좀 뭔가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면서 약간 엉뚱한 느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뭐 반지의 제왕 사실은 뭐 이미 예전 영화고, 그런데 이제 워낙 판타지의 어떠한 그 근간이 되는 소설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한번 보고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